이 로비성 외유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위원장에 대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동행한 정책 비서가 인턴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인데 이 야3당은 일제히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미리 준비해둔 12장 분량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의 기소가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했는데요.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셨습니까? 김 의원님, 모든 야당이 지금 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렇고 글쎄요,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기식 전 의원은 저도 같은 상임위에서 네. 길지는 않지만 함께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19대 국회의원 내내 4년 네. 내내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네.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다는 점은 당시 19대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은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생긴 좀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현장을 가지 않고 그 해당 상임위에서 이제 피감기관에서 나온 서류나 서면으로 다 예. 이제 평가를 하는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자비를 들여서 갔으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될 문제인데 네. 피감 기관에서 준 비용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또는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이 나오는 거고 그에 네. 대해서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는 청와대가 다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잘못됐다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지나치리만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일보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1면, 3면, 4면, 5면, 6면에 걸쳐가지고 이 김기식 원장과 아니면 제가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한미연구소 그 문제를 그냥 거의 융단 폭격하듯이 지금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게 무슨 황제 출장이니 무슨 로비성 출장이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잘못된 점은 잘못됐고요. 김기신 원장이 사실 이 분야만큼은 금감 원장으로서 소위 지금 금융개혁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했고 본인도 적절하지 못했고 그런 것이 아마 본인 이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여당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차 의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야당 입장뿐만 아니라 일반 국회의원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래요. 국회의원들이요. 임기 동안 보통 한두 번 정도 해외 시찰을 갑니다. 재정이 주요하게 이제 국회 예산에 있습니다. 근데 국회 예산이 이제 못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대개 피감기관 예산으로 부적절 하지만 이렇게 해외 시찰을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있을 때 당시에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의 달러를 외치하고 있는 골드만삭스를 시찰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기식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 3번 해외 시찰을 갔더라고요. 근데 대외경제연구는 아마 정무위원회 산하단체인데 저라면 대외경제연구원 돈으로 간다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왜? 대외경제연구원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예측을 못했어요. 여기가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종일관 정무위원회 2년 있을 동안에 이 대외경제연구원의 이 부실함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예컨대 저하고 같이 이제 외국에 갑시다 했으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김기식 의원은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대외경제연구원하고 같이 가면서 해외지사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가 갔다 와서 또 필요하다고 얘기했단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 일정하게 좀 갔다 오면서 사람이 좀 마사지
된 거 아닌가 예. 생각이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은 우리은행하고 한국거래소예요. 예. 우리은행하고 한국거래소는 그게 일정하게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인 한국거래소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들어간 우리은행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이거든요. 예. 그 민간 기관의 돈으로 가면은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땐 국회의원들이 산하단체 돈으로 일정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 돈으로 못 가면서 산하단체 돈으로 해외 시찰을 간 거하고는 이거는 저는 별개 문제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지적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국회의원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세 번 다 좀 부적절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한마디 끝으로 더 붙이면 우리 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검사나 김세윤 판사가 이걸 봤으면 뇌물이라고 안 했을까요? 그분들 그 판결문 우리 열심히 봤는데 예. 이거는 누가 했다고 하더라. 그다음에 이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더라. 하면은 이거 다 뇌물이라고 판정을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뇌물이라고 저는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현 정부 잣대로는 이게 뭐 적합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 현 정부가 그 벌이고 있는 적폐청산의 그 어떤 그 기준으로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했고, 뭐 물론 국민 눈높이에 좀 부합하지 않는 건 맞지만 이게 뭐 임명철회나 해임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차명진 전 의원께서 부적절함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고 뭐 부동의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저희도 수용하고요. 다만 금융개혁이라는 그런 그 일이 정말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인데 특히 삼성이 그 뭐 직원에 의해서 실수라고 하는데 단순 실수로 지금 1,000원이 가야 될 게 천주가 가서, 갔다. 예. 그래서 시장이 일대 혼란을 빚었고 그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지금 목전에 있는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다툼이 있으면 될 문제고요. 네. 또 야당이 뭐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고발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건 그거대로 이제 뭐 쟁점을 삼을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당연히 삼겠죠. 저희가 야당이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를 삼거나 내지는 이것을 무슨 국회 파행의 도구로 삼거나 이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는 방송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헌이 지금 시급성이 요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도 일자리 추경도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야당이 공격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할 경우에 국민들은 별로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기식 원장이 부족했던 부분, 잘못된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또 금감원에서 해야 될 과제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개문발차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사안마다 분리해서 좀 현명하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 무조건 문 닫고 거리로 뛰쳐나간다거나 아니면은 국회를 파행으로 간다. 이것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보여줬던 한 최근 1년여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 일건으로 무슨 파행으로 간다거나 뭐 모든 협상을 중단한다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수긍을 하지만 그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부적절한 외유를 해외 시찰을 갔는데 이것이 과연 그 임명의 기준에 안 맞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현 정부가 자기 손에 이 칼을 댈 위험을 무릅쓰고 적폐청산하는 것도 명분이 없어져요. 그 측면에 대해서 그야말로 내 눈에 대두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가시만 보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지금 뭐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상임위원장도 해외 시찰 갈 때 비서 안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해외 시찰에 가면은 현장에서 그 상임위원장 정도는 어떻게 뭐 좀 수행이 필요하니까 그 현지에 있는 그 산하단체 직원이나 현지에 있는 국회 직원, 뭐 어떤 뭐
파견을 갔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막 공부하러 갔거나 이런 사람들이 현지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현재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수행으로 이렇게 대체하지 국내에서 그 이 비서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잘했길래 그걸 인터넷에서 9급에서 7급으로 그냥 막 1년도 안 되는데 승진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안 된다는 뭐 법은 없겠지만 예.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평일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 외유 예, 예. 그죠? 토요일날 일요일이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김기식 씨 잘 알아요. 제 대학 서클 후배예요. 예. 이 사람은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예. 금융에 관한 한 문제를 예컨대 저 스스로도 제가 그 정무위원회 가가지고 배우다가 끝났는데 예. 기획재정위원회 가서 배우다가 끝났는데 어떻게 그 정무위에 2년 있던 사람이 자기가 무슨 천재라고 이 금융 전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 영역의 전문성, 그 독특성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저는 상당히 좀 뭐 일정하게 인사 뭐 농단 아닌가 이런 정도로 좀 싶습니다. 그 4년 예. 정무위 했습니다. 2년이 아니고 4년 내내 정무위를 했고요.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90%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여력과 그다음에 그 본인이 투자만 한다라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때부터 이런 경제 개혁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았던 네. 그 전문성으로 비례대표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차명진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서 또는 보좌관을 예. 같이 간 거는 사실은 저는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되게 좀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외통위에서 이제 해외 이제 국정감사를 나가면 조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보좌진으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만 가는 국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실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경비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건데 예. 저는 이거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해외 특히 의정 활동 외통위 같은 경우는 예. 국정감사 국내는 가거든요. 예. 보좌진들이 가서 보좌를 받는데 이 경우는 그냥 메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나오는 문제점 같은 경우를 좀 그때그때 시정하고 또는 이슈화를 하려면은 보도자료를 만들고 또는 예.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사실은 잘 못해서 외려 보좌진이 수행 못하는 것은 일을 잘 못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외국이라 하더라도 보좌진의 조력을 받는 것으로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해외 시찰형 방문의 경우는 뭐 의원들만 가도 되는데 네, 예. 그렇지 않고 국정감사의 경우는 좀 필요한 영역이다. 저는 뭐 제 경험상으로 근데 예. 물론 뭐 국민들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뭐 다 하면 되지 뭘 필요하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언어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중국을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를 영어권이 아닌 또 제3의 지역에 갈 경우는 또 그 나라의 언어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인턴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20대 중후반 예.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이제 국회의 문턱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석박사가 다 되거나 아니면은 좀 남성 중심의 구조이죠. 국회라는 구조가. 예. 그러다 보면은 실력은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인턴이라는 그런 채용으로 들어와서 실력이 있으면은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 초고속 승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 그렇지 부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인턴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자기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예.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근데 대략 보면 4급, 3급 5급 예. 이렇게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지역에 이제 활동하는 분 한 분 드리고 또 한 분은 4급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분은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각 영역마다 좀 세분화시켜서 간다면은 9급으로 들어와서 7급으로 가는 게 1년 넘게 소요가 된 건 1년 6개월이면은 제가 볼 땐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은 그 기간 안에 되는 것은 저는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비교적 않습니다. 좀 빠른 편이긴 그렇지 한 건- 않습니다. 나이가 지금 29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예. 때문에 2년에서 3년 뭐 복학해서 졸업하고 하면은 30대
20대 후반 또는 예. 30대 초반으로 들어오면은 남성의 경우는 7급으로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보면 9급 그렇게 그리고 빠르다고 볼 수 7급 없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은 이 국회 구조가 되게 남성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7급으로 되면 또 결혼하면 경력 단절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보좌관까지 올라가는 데는 여성들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저의 경우도 5급, 6급, 7급인데 사실은 되게 미안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남성의 경우는 뭐 또 결혼을 하고 가족 관계가 있고 하니까 실력이 보여서 직급을 좀 높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실력에 비해서 직급이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이 인턴 했던 친구가 비서로 올라가서 이제 요 지금 담당하는 연구원을 담당하는 그게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그 영역이었다 그러면은 가는 게 맞는 케이스 거죠. 바이 그러니까 케이스 그 경우는 어찌 보면은 뭐 여성이 같다라고 얘기해서 좀 약간 예. 이상하게 펜스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히 젊은 친구들의 경우는 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릿빠릿하게 일하면 그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적절성 여부는 그대로 놓고 보고요. 그 네. 국회에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 것은 그닥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활동가들 또는 네. 여성 비서진들을 쓰는 것은 좀 자연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피감기관의 돈으로 이 해외로 출장을 갈 때 개인 한 명이 이렇게 의원 개인 한 명이 가는 경우가 잦습니까? 이 부분도 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보통 한 명이 가지 않습니다. 그 여야의 그 비율을 맞춥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만 간 적도 없고 제가 속한 정당만 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정당하고 섞여서 가고 하물며 그 당시에 저는 창조 한국당 예. 의원을 한 명 껴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간다는 거는 상당한 제가 볼 때 특혜고 개인 여비도 보니까 뭐 3천만 원 들었다고 아는데 보통 다른 의원들이 갔던 데 경우에 한 2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현 의원 얘기대로 좀 경우 케이스를 알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통상 제가 생각했던 예. 그 경험에 의하면 비서를 데리고 간다든가 그다음에 예컨대 혼자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바는 없습니다. 뭐 저 몰래 딴 데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덧붙이면 네. 2014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 날 다녀왔는데 아마 이게 간사끼리 가기로 했다가 예. 그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못 가게 돼서 아마 혼자 가신 것 같아요. 이 기간이 그 지방선거가 채 석 달 남겨두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가기가 부담스러운 바쁘실 일정입니다. 시간이네요. 근데 예. 이제 말씀대로 김기식 의원의 경우는 요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재선을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비례대표 한 번으로 끝내고 네. 그 영역에서 정말 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혼자 다녀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이 기간 또는 이제 김기식 의원이 당시에 고민했던 내용으로 비춰보면 그닥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저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경란기였습니다. 유우성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되게 크게 터지고 또 이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문에 정치권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로 놓고 보면 앞서 얘기했던 이런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면 현장을 가서 답을 얻고자 했던 김기식 의원의 그런 좀 이렇게 너무나 적극적인 그런 활동이 이런 국민들이 볼 때 조금 다소 지적받을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봅니다. 그거 좀 오해가 있는데요. 김용태 의원이 못 간 게 아니에요. 피감기관으로의 돈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그 점이 안 맞고 그 경우에조차 만약에 김용태 의원이 피감기관으로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가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김용태 의원이 속한 정당의 다른 의원을 섭외를 해요. 급하게 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형평을 고려해서. 예, 그럼요. 이게 한쪽만 간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피감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서 같이 데려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저 혼자, 제가 여당일 때 저 혼자, 그 다음에 당시에 야당 의원 셋 갔어요. 갔는데 그 야당 의원들이 그때
자기들은 골프 친다고 그러고 저는 못 친다고 그래서 안 치고 있다가 야당 의원들이 골프 치러 가다가 중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문에 예. 돌아와가지고 우리 같이 전부 한꺼번에 저도 가지 말자. 그 시차를 중단하고 국내로 들어온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 뭐냐면 다 같이 움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간다는 거는 거의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 좀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거에 국감에서 지금 김기식 장관 같은 경우에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 누구보다 이 피감기관에서 주는 돈으로 출장 가는 걸 강하게 질타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그렇죠. 국민들이 실망하고 하는데 본인이 정작 해명하는 건 국민 눈높이란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좀 아마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민사회 운동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개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혹독하게 비판을 받는 거다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리가 없고 뭐 두둔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과 청와대에서 이 일만큼은 예. 김기식 원장이 잘 해낼 거다라는 믿음이 0이 9고 과가 하나다 또는 0이 뭐 6이고 과가 4다 예. 내지는 뭐 5대 5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가야 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그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적되는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 지적됐던 그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네.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두말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요, 그것을 오늘날 그 후과를 갚게 해야죠. 지금 현 정부에서 자기네들의 현재 잣대로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정권의 일들을 전부 다 재단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래 기준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용인하는 상황인데 하물며 자기네들이 과거에 일정하게 했던 일들, 저질렀던 일들을 오늘날 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잣대로 봐도 문제가 되는 거를 그렇게 있었던 일은 있었던 거로 넘기고 앞으로 개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좀 안 맞는 일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에요, 김 의원님? 네? 내로남불. 아니요, 그렇게까지 볼 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짧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금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하거든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제주도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캠페인도 하고 계시고요. 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자유한국당 이전 전신 자유한국당에서는 나름 이제 차세대 지도자급으로 들어갔던 분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그 적폐로 인해서 구속되면서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그 정당으로는 도저히 뭐 출마를 해본들 승산이 없으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분 입장에서는 현실적 선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정말 그 미래를 도모하고 그 원희룡 도지사의 장점을 살린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 참모라면 한 텀 쉬시고 또 다른 형태의 그 뭐 일을 도모하심이 낫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앞서 김기식 전 의원도 잘 아신다고 차명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90년대 후반에 이분이 정치를 시작할 때 저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정치권에 와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선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뭐 당을 떠나서 어쨌든 좀 열심히 이제 제주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이렇게 하는데 역할을 하셨는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것도 이거는 공교롭게 원희룡 지사도 저 아주 아끼는 후배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치 안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이기는 게 옳은 것이다 해가지고 당선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당선돼야지 사실은 자기가 정책도 펼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주목하고 언론도 비춰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소신까지 버리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이게 자기 소신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